제1회 도시재생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와보고 싶은 동네, 누구나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동네가 됐으면 하는, 더 우리 동네를 더 깨끗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새로 오픈이 되면은 어떤 난관이라도 어떤 방해 공작이 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우리 동네는 검어동 도일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0년대에 최초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새마을 운동 사업으로 추진된 동네입니다. 하지만 동네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동네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주변 환경과 달리 구획 정리가 되지 않아서 섬처럼 남아있는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동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1970년대 저희 도일시장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저 좌측 끝으로는 지금 저희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70년대 초에 동네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힘을 합쳐서 마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시면 새마을기가 아주 멋지게 펄럭이고 있네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황해옥이라고 돼 있는데요. 옛날에는 도일시장 하면 60년대 말에 우시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를 팔러 오신다든가 물품을 팔러 오신 분들이 물건을 팔으시고 저렇게 가서 대포집에 가서 한잔 하시던 그런 추억이 있는 동네입니다.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활성화된 동네였으나 합벽 건축물 그리고 미구획 정리 등 시장 약화로 통하여 동네가 병들어가고 있는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여건을 가장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개발을 생각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을 했고요. 2011년도 3월에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동네 주민들이 모여셔서 빨리 낙후화된 걸 어떻게 좀 개발 좀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전에는 관이 주도하는 재개발 및 부동산 침체 경기로 뉴타운 사업의 명분이 없어지면서 주민계획가라는 주민이 스스로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단계에서 12분의 주민계획가 여러분들이 위촉이 되었고요. 12분의 주민계획가는 동네 토지 소유자라든가 건물주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진짜 우리 마을을 위해서 힘쓰실 분들, 일해 주실 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2011년도 6월 달부터 2012년도 9월 달까지 약 1년 한 3개월에 걸쳐서 10여 차례 회의를 통하고 저희가 견학도 가고 그래서 인천의 하객동 재개발하는 구역도 갔고요. 은평구의 두꺼비 하우징이라 해서 하는 것도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1년 3개월 동안에 회의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긴 하였지만 워낙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재개발에서 이제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으로 이제 변형이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한 20년 전부터 주변에 도시가스가 실은 다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20년 전부터 도시가스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저희 동네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통 도로로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까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지상권을 하지 않으면 본관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20년 동안 애를 먹고 하물며 저희 아버님이 통장 보실 때부터 시작했던 건데 그래도 많은 노력 끝에 제가 통장 보는 동안에 작년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쁜 진짜 했습니다. 그래서 대살림의 공동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저희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과거, 현재에도 지금 40년 가까이 된 낙후된 모습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든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미래에 보시면 마을 복지관으로 사용한다든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마을 공방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지금 보시든 뭐 커뮤니티 센터를 하든 마을 만들기 공동체를 하든 부업을 할 수 있어서 저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그 70년대 초반에 단합해서 만들었던 새마을 운동으로 만들었던 그 공간이 다시금 주민들이 찾고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라는 공동 자산, 그 저희가 이제 그 새마을회라에서 그 지금 마을회관이 이제 공동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이제 활성화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그 주민계획과의 이제 주축이 돼서 마을기업 추진을 하고 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여 민관이 협력이 돼서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뭐 실험 방안 및 아이템을 선정해서 마을 기업 운용과 수익 창출을 한다면 지금 주민들이 처하고 있는 처지에서 좀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스스로가 주주가 돼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마을 공동 이용 시설로 재투자한다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그 동네가 78년도, 80년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합벽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수리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듯 그 뭐 건축사 분들이라든가 건축에 대해서 그 도움을 주실 분들이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그 품앗이라는 그런 좋은 저희 그 70년대부터 했던 사업처럼 품앗이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계획과뿐만 아니라 시, 뭐 주민 계획과가 합심이 돼서 하나가 돼서 마을의 그 현안을 가장 잘하는 우리 그 주민 계획과 분들이 주가 돼서 필요한 부분을 사업을 도출을 해낸다면, 그리고 그 시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이 기본이 돼서 그거를 바탕으로 뭐 희망마을 만들기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의 응시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다라면 좋은 마을, 좋은 동네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잘 된다면 최소한 누구나 한 번쯤은 와보고 싶은 동네, 누구나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동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시흥시 은행동 109-2번 지서부터 109-105번지까지 모래골 마을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동네입니다. 소래골을 가운데 두고 있는 아주 아담한, 인구는 311세대에 700약 50여 명이 함께 오손도손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는 수인 산업들을 가운데로 해서 앞으로는 은행 4차 아파트와 또 옆으로는 예스라이프 아파트, 그리고 또 뒤쪽에는 사만나우빌 아파트의 사이에 꼭 파묻혀 있는 노불량 건축물이 가장 많은 아주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친밀감과 또는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함께 마을 청소합시다 하면 청소하러 나오고요, 눈치우러 나오십시오 하면 눈치우러도 나오고, 눈치우러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요 빗자루 들고 먼저 나와서 쓸고 계시는 그러한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더욱더 함께 어우러지려고 척사데이도 매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행사 등 이러한 등 많은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따뜻한 동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한 모습들을 다 개선하고 그러한 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동 대한주유소 앞에 소방서가 있죠. 소방서 앞에 거기가 3거리 신호였습니다만 이거를 4거리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주민들 모두가 협심해서 결국은 3거리 신호를 4거리 신호로도 바꾸는 쾌거를 이렇게 냈습니다. 또한 쓰레기가 항상 쌓이는 곳을, 정말 쓰레기만 한 20여 년 쌓여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던 곳을 저희 주민들이 합심해서 쓰레기를 다 치워냈고요. 그곳에 체육시설을 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주민계획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를 포함해서 현재로는 2분이 계시고요. 앞으로는 약 10명 이상으로 주민계획가를 더 구성해서 저희 마을 자체의 주민계획가로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를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네를 돌아보면서 우리 동네는 무엇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을까 하고 계획도 세워봤는데요. 그리고 그러면서 개선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상가들 간판이나 또는 학교 담장, 그 다음에 유휴지, 그 다음에 주택 보수, 주민 공공 이용 시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치려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동네도 잘 되어 있는 동네도 방문도 해보았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산세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가서 그 주민들이 어떻게 마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저는 거기서 배운 건 이보다는 더 우리 동네를 더 깨끗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꿈을 꿔봤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 꿈을 꿔봤습니다. 간판 개선을 해서 도로가 깨끗해지고요. 소래구 담장 보이시죠? 가서 보시면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담장도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바꿔도 봤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공동 수거함도 만들어 보기로 했고요.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소방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저희 동네 옆으로는 성당이 있습니다. 신천성당을 이용해서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문화 행사를 가질 계획도 세워보고 있고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게 제일 목표입니다. 동네길에는 차를 안 되게 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 차들을 주차장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마을 만들기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두레와 같은 형식으로 주민들이 마을을 바꿔나갈 계획도 세워봅니다. 그리고 자투리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텃밭도 조성해보는 꿈도 꿔봅니다. 저희 동네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독거노인들을 한 곳에다 모아서 생활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즉 일반 주택지를 하나 매입을 해서요. 일반 주택지 방이 3개, 4개 나오잖아요. 방이 3개, 4개 나오는 곳을 방 하나에 어른들을 한 분씩을 모시고 주방을 같이 쓰게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당연히 도우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방향으로 어른들을 모실 수 있는 쉐어하우스라고 하죠. 이러한 계획도 세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에 기업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 기업이라는 건 큰 거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관에서는 국토부나 또는 도에서 또는 시에서 많은 행정적 지원을 해주신다면 우리 동네가 바로 그렇게 살기 좋은 공동체 모래골 마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간 시나 도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하는 그러한 이제 따라가던 그러한 시대가 아닌 주민이 주체가 돼서 주민들이 서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주민들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성 아파트는 우리 시흥시의 관문 중에 하나인 지하철 전철 4호선 종착역인 오이도역 바로 앞에 우리 그 14평, 17평, 23평, 32평형으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어우러져서 주민과 이웃과 소통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으로 2011년도에 우리 경기도와 또 우리 시흥시에서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고요. 지금은 경기도 평생학습 마을 학교로 또 지정되어 지금 평생학습 마을 활동을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어떤 누구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담회, 주민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마을 지킴이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나눔 주말농장, 허브하우스, 낙엽 한살 축제, 하단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생명순환장으로 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 나눔의 주말농장이라고 아파트 연합해서 100평 땅 임대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한번 경작해보자. 공동으로 전체가 모여서 14명이 모여서 공동 경작을 해보니까 봄에는 감자 심어가지고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노인, 우리 아파트 노인정이나 우리 그 지역 아동센터, 그 우리 장애우 시설 그 벽진원이나 서로 분배하고 그 우리는 그 성취감을 갖는 거고 또 가을에는 김장 배쳐서 노인정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 김장해주고 또 그 김장했던 걸 또 우리 지킴이들이 1년 농사할 수 있게 우리가 또 준비를 해두고 또 그냥 어린이들한테 한 20평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모종 심어서 어린이들이 농사 체험을 해서 과연 엄마 아빠들하고 가서 농사 짓고 사진 찍고 그 전시하고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생명꽃 하우스 아파트 단지 자투리 땅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하우스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하우스도 시공도 우리 스스로 했습니다. 짓는 것도 재료 사다가 우리가 지어서 힘 합쳐가지고 그걸 지어놓고 거기에 허브를 심었는데 그 허브를 키워서 주민들한테 5월 30일 날 5월 달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아파트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는 우리 아파트 축제만은 아닙니다. 정왕사동의 인근 단지에 함께하는 경년제라는 아파트 축제입니다. 그 축제 때 주민들한테 무료로 주고 또 이웃 단지에서도 오면은 무료로 나눠주는 거고 주민들이 좀 마음이 순화될 수 있도록 같이 영향을 발휘했던 거고요. 그리고 단지 내 낙엽이 이제 떨어지면 각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낙엽 처리 비용이 50에서 뭐 우리 전지 작업까지 하면 100만 원 정도 지출한 아파트도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볼까 대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이 이번 기회에 낙엽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낙엽 길을 만들어 가지고 낙엽을 그동안 모았던 거 바닥에 깔아놓으면 딱 한 10일 정도 축제를 그 기간을 만들었는데 10일 동안 햇볕이 나고 말르고 하면은 밟으면 낙엽이 부서집니다. 낙엽이 부서져 가지고 그 부서진 걸 다시 가니까 지금은 퇴비로 뭐 요긴하게 쓰고 있고 그러니까 폐마형 하던가 거기 단지는 그 산책로에 둘레길이라고 아파트 단지를 뺑 돌면 한 15분에서 한 20분 소요되는 길에 그게 그 바닥에 지금 맹문동을 심기 운동했습니다. 그 맹문동이 음지에서 잘 살거든요. 그 맹문동을 그냥 그 꽃집에서 사다 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맹문동 씨앗을 구입해다가 1년 동안 키웁니다. 키우면은 그걸 다시 저희가 분양해서 심고 지금 딱 3년째 하니까 아파트 전체가 지금 맹문동으로 밭으로 다시 변해 있던 사실 그 둘레길이고 그리고 좀 오이도역에서 딱 오시다 보면은 저희가 그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좀 방음벽이 필요는 하지만 보기는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할까 해서 지금 능소하고 그 넝쿨식물 담쟁이 넝쿨 좀 심어가지고 그걸 좀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우리 지하 공간 활용 저렇게 우리 그 지금까지 아파트 그 활동가들이 리더들이 해왔던 거 계속 저렇게 전시도 해놓고 또 저기서 모여서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저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에는 뭐 전래놀이, 생태체험, 뭐 어린이 영어교실, 어르신들 문예교실 등 뭐 축구교실 등 축구교실은 많이 우리 운동장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도 계속 지금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금 이제 도시농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7월 11일부터 우리 시흥시에 우리 저희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서. 근데 이제 저희 아파트가 우리 보성 마을이 그 이제 시범 단지로 조성이 돼 가지고 보시다시피 상자 텃밭을 여기 지금 3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 상자 텃밭은 각 세대당 2개씩만 분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값은 또 받아야죠. 왜? 다른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물값 2,500원씩 해서 1년 동안 임대해서 분양하는데 저거는 이제 올해는 저희가 470개를 했는데 다 분양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선착순으로 다시 할 예정이고요. 이제 우리 아파트에 가보면 희망 독서실이라는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37석인데 단 저 독서실 운영도 우리 아파트 지킴에서 자원봉사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어른이 상주해서 자원봉사로 돌아가면서 지금 운영을 해주고 있고요. 2년 3년 하다 보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생긴 거 없어? 뭐 자원봉사 시간을 준 것도 없고 아니 또 물질적 기대심이 있고요. 또 새로 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좀 복잡하고 귀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아파트다 보니까
참여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같이 하는데 또 참여하지 않는 비참여자들은 오해할 수 있는, 내 관리비 저 세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오해도 발생되고요. 또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 부족으로 기록물 같은 거 유지 관리할 수 없는 거, 그것도 이제 초창기 뭐 시작하려다 하면 막 분위기가 막 시작 좀 마을 만들기 한번 이랬지 한번 성공하면은 다 내년에는 이것도 하자 의욕이 넘치면요 꼭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하다가 지쳐서 다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저희는 워크숍이나 교육 그리고 간담회 그러면서 서로 이제 고생했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이런 어떤 그 서로 등 따돌려줄 수 있고 서로 힘이 되는 얘기를 해주면은 또 문제점이 많이 완화되는 방법 시스템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 내에 지금 그 자원봉사로 봉사 방범 활동 아무리 CCTV 1000개를 달아놓고 2000개를 달아놔도 다 못 잡습니다. 경비 아저씨 100명 200명 세워놔도 못 잡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서로 친해지다면 서로 관심 가져주면은 도둑 못 들어옵니다. 지금 누가 들어와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서로 누가 들어간다는 거 서로 알 수 있게 공동체 활성화에 더 지금 저 기울여서 지금 방범대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도시재생 이쪽 그 콘서트에 아파트 마을 만들기가 접목했던 게 또 생뚱맞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도시재생은 우리 기본적으로 아파트도 층간소음 있지만 그 빌라나 다주에서도 층간소음 있잖아요. 이런 걸 해결해서는 주민 소통 자주 만나고 우리 옛날 어머니처럼 누구 집 내 뭐가 살듯이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새로 오픈이 되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우리 아까 말했던 은행동이나 금호동 이런 데도 서로 만나서 의논하다 보면은 어떠한 난관이 와도 어떠한 그 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어떠한 방해 공작이 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파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오늘 이 자리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도시 정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도시 재생 뭐 뜻이 그렇게 뭐 다들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 정비와 도시 재생을 그러면 나눠서 우리가 볼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 정비라고 하는 거는 많이 접하셨을 텐데 도시 정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물리적인 환경에 변화에 초점을 뒀다면은 도시 재생은 이제 도시 정비라고 하는 거를 다 같이 이렇게 아우르는 그 얘기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얘기 써놨습니다. 뭐 선진국 대도시의 무분별한 교회 현상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 발생이다. 그랬는데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쨌든 물리 환경적,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그 기존 도시 정비의 한계는 이제 문제점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다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유지의 개별 분립적인 기존법의 작동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과도한 기반시설 분담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뭐 저희가 어쨌든 여기 지금 뭐 경기도고 뭐 저기 국토부도 오셨고 다들 오셨는데 사실 굉장히 부담 가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개별 부처별 관심사업 중심의 그 지원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한 군데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했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다음에 지역 간 재생 역량 격차하고 중앙 지방 주민 협업 체계가 부재하다. 제가 오늘 그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핵심 사항이 되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 재생으로 패러다임 변화. 여러분 지금 대세는 도시 재생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이제 발효돼서 지금 지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준비가 돼서 발효가 될 겁니다. 저희 나라는 말이죠. 지난 한 20년 짧게는 20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특별법에 의존해서 도시가 성장해왔다고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도시재생특별법이 발효가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요. 자, 시흥시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요걸 보여드린 건 저기 써놓은 거 보시면요. 목감, 장현, 응계 뭐 이렇게 쭉 써 있죠. 대표적인 것만 제가 써놨는데요. 글쎄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원해서 어떤 도시 성장을 그런 거리 구석이 간 것이냐
아니면 지금 42만 도시가 될 때까지, 그러면 시흥시가 그려서 간 것이 아니라 와서 국가에서 또는 들어와서 이러한 도시가 42만의 도시가 이루어졌냐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1도심, 3부도심, 1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과연 도시 재생이라는 것을 도시 성장과 도시 재생을 같이 엮어서 갈 수 있겠느냐. 저희가 여러분들 서울시의 도시 재생하고 저희의 시흥시의 도시 재생은 저는 같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 이미 서울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책에 접어들었고 이제 거기는 정말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재생만이 살 길인지 모르겠지만 시흥은 지금 40만에서 앞으로 2020년까지 70만의 목표율을 지금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장은 성장대로 해가면서 재생이라고 하는 건 2013년 지금 시점에 재생이라는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관심사로 가져가야 될 뿐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에 맞는 그런 도시 재생의 방안을 분명히 찾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는 저기 어제 LH 공사 내부 보고서 자료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경기도 시군구들 도시 인지도 비교입니다. 근데 시흥시는 저기 지금 과천보다는 조금 아래 있고 그런 지금 형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흥시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흥시의 우리의 인지도는 이 정도에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시흥시 현황의 문제점입니다. 다수의 보금자리하고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성장 발전 중에 있고요. 2010년에 소사 원시 전철역 개통하고 신안산선 계획 중에 있고요. 은행, 대하, 신천, 재정 및 촉진 지구는 해제됐고 이런 여러 가지 현황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여기 제일 오늘 관심사였습니다만 뉴타운 해제 지역 주거지 관리 방안 부재라고는 써놨습니다만 사실 지금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방안이 실질적인 방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기반 시설이 열악한 노후한 건축물이 밀집한 주변의 취약지구 정비 방안도 부재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각종 개발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입지에 따른 신구 시가지의 양극화가 정말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본 도시재생 사례를 제가 보여드린 건 왜 보여드리냐면요. 한마디로 옆에 있는데 하나의 사례를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전체 마스터 플랜을 짜듯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정비 재생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본따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조그만 단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서 마스터 플랜식으로 수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유형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렸고요. 영국의 도시재생 관련돼도 이것도 굉장히 머리 아프게 생겼는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맨 위에 보시면은 SRB라는 게 있습니다. SRB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인데 영국의 5개 부서가 아니라 부처 한 20여 개 보조금이 상당히 돈의 양이 큰데 그걸 통합해갖고 재생 관련하는 것들은 SRB를 통해갖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택적 집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주도형이 아니라 이거는 전문가, 주민 이러한 사람들이 제안을 해갖고 거기서 선발이 되면은 거기를 장기적으로 그러한 보조를 해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좀 그런 지원이 좀 많은 돈 지원이 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시흥시 도시재생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자,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70만까지 앞으로는 2020년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성장과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시흥시에 걸맞는 그러한 도시재생이 아니겠냐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지금 보시겠습니다만 쇠퇴하고 낙후된 원도심에 대한 관심을 또 기울일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기도는 이제 앞으로 시범 사업에 대한 것도 이제 하시겠습니다만 시군별 경기도 31개 시군 여기 경기도 관계자들 와 계신데 31개 시군별의 지역 특성을 갖다가 좀 고려해서 도시재생 특별법에 어떻게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냐라고 유형화를 해서 좀 지자체에 걸맞는 그런 도시재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흥시만의 차별화된 그 재생 방안을 그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가장 그 요건이었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여담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 주민계획과께서 그 70년도를 말씀하시면서 새마을기가 이렇게 펄럭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분명히 도시재생은 70년대부터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기 계신 분 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새마을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새벽종이 울렸다. 근데 그 가사 내용을 잘 보시면요, 잘 뜯어보시면 지금 주민 주도형 그러한 그 도시 재생의 해답이 다 그 안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단위 재생이나 또 뭐 지역 단위 재생, 그리고 마을 만들기 활동들이 지금 굉장히 시흥시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활동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흥시의 노력이 아주 돋보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거모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해서 지난주에 한번 방문을, 그 주민계획가분들 활동하시는 모습을 이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우선 맞춤형 정비 사업이나 지금 현재 재생 사업들이 지역 단위로 현재 이렇게 타이트하게 결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우선 지원이 된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여태까지 시흥시가 해오던 탄력대로 마을 계획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이 계획의 내용과 주민의 역량이 여전히 이렇게 좀 따로 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프로그램적 재생의 투자에, 사회경제적 부문 재생 투자에 너무 이렇게 학습 기회가 좀 적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맞춤형 정비 사업이나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될 시흥시의 재생 사업의 방향들은 좀 더 이런 프로그램적 재생에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속도와 이 계획의 속도가 전혀 이렇게 같이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날 이제 여실히 느껴졌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이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전혀 이렇게 발맞춰 가기에는 아직도 우리는 계획의 괴리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발을 맞추기에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리고 재생사업 같은 경우 이제 도시재생법 따라서 이제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테스트 베드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사업 단위, 지역 단위로 내려가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들을 좀 더 이렇게 열어주는 것, 그것들이 결국은 이 재생사업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까지 내려가면 결국 그 사업이 제일 중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열어줘야 스스로 역량을 갖춰서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아끼지 말아달라는 것. 그리고 사회경제적 재생이 최근에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결과로 자꾸 마을기업 그리고 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꼭 결과물로서 나와야 우리가 이제 꼭 재생사업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요원합니다. 주민 자원이 무엇인지, 마을 자원이 무엇인지 스스로 발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이제 사업 단위로 결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계획 단위로 결합되고 지원 사업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자꾸 이제 마을 기업을 만든다든지 협동조합을 근데 당장 구성해야 된다는 듯한 그런 이제 압박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을에 어떤 자원들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대로 파악하시는 거, 그게 더욱 중요할 것 같고, 시흥시에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학습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주민을 너무 드라이브하지 말아달라는, 너무 몰아가지 말아달라는, 사업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더라도 재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천천히 마을 단위, 마을 만들기 사업들, 좀 더 작은 사업들에서부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은 방향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지난 5월 말에 5월 초에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아직 구체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뭐 여기 국토부에도 오셨지만
그것이 해법이 그것이 만병통치가 아니거든요. 이 재생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게 저희 나라의 단순,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뭔가 하나가 있으면 그게 다 만병통치처럼 쓰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자고 해서 만든 것이 도시 재생이기 때문에 도시 재생도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정비는 정비대로 계속 갈 수도 있고 또 그냥 마을 만들기 또 그냥 갑니다. 그렇지만 또 도시 재생은 재생대로 또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생적으로 다 특성들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시나 자기네들의 맞춤형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가는 거일 때 아무래도 제도라는 것은 이제 이게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좀 딱딱해지고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떠한 것이 와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기본을 닦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흥시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준비를 차곡차곡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뭐 재생법이든 뭐 정비든 계속 그것들이 잘 발전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지금 이런 마음들과 이러한 생각들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재생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재생법에 기대어서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공동체에 관련된 사업들이나 마을 만들기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런 다양한 다른 것들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잘 균형 있게 지속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뭐 살고 싶은 떠나기 싫은 여기 아까도 그런 문구가 되게 인상적인데 그런 마을 만들기가 마을 시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저희 역할 제 자리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소리에 귀 기울여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흥시에 와서 진짜 이 도시가 융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오늘 그 실증적인 사례를 이 현장에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복합이라는 거는 주거하고 여러 가지 일터 또 문화 이런 게 이제 복합되는 거라서 기능적으로 복합되는 거라서 다들 이해는 하실 텐데 저희들이 말하는 이 융합이라는 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사회로 오면서 전통적인 주민들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이런 신뢰가 깨어짐으로써 갈등이 더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이 가치만 있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융합적으로 합해져야 된다. 이런 융합의 어떤 띠돌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시흥 시민들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그 신뢰, 주민들 간의 신뢰가 바로 이런 융합적인 행정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상당히 큰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2월 1일 날 저 함진규 국회의원님께서 그 법을 이제 고쳐주셨습니다만 2012년 2월 1일자로 새로운 이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시스템이 생겼을 때만 해도 저희가 상당히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때만 해도 아직 유타운이 아직 정리가 덜 됐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래도 경기도에 한 10개 정도는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 했던 것들이 계획만 지금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옆에 계십니다만 국토해양부 자체에서 일단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흥의 한계지구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거의 결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되겠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도시활력 증진 사업이나 아니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있어서 재정적인 국비 지원이 있을 때 저희는 도로서 시비와 매칭을 해서 재정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하고요.
행정적인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마을 계획가들이 훌륭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김정식 계획가님이나 김영일 주민 계획가님 여러 분 뵀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사실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적인 기법이나 아니면 계획이나 아니면 설계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들을 동원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또 교육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조례적으로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지금 임백택 도의원님도 와 계십니다만 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또 짜주시고 또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토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충족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그 도일시장에 대해서 김정식 계획관님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도일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고요. 조금 약하게 다뤄진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옛날부터 있던 5.1장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 부분에 대한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재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창조적으로 해서 어떤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짜내서 이걸 계획적으로 녹아내리면 상당히 좋은 보다 더 다듬어지고 보다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성공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래골 은행동 프로젝트는 종교단체하고 이렇게 융합돼서 또 해 보시는 부분들이 또 마을도 이제 한 300세대 정도 돼서 옛날 우리 시골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 동네라는 이 같은 아주 강한 그런 끈끈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당히 잠재력을 크게 갖고 있는데 또 여기에 재정적인 이제 지원까지 더해주면 상당히 단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올해 시흥시에서 이제 같이 계획비를 도하고 같이 해서 1억 원으로 이제 그 계획을 짜겠습니다만은 보다 세밀하고 주민들의 실제로 불편한 부분을 녹여내는 그런 계획 설계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보성 아파트 부분은 사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체 국민들의 거의 80-90% 이상이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사실 아파트 단지는 다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은 상당히 약한 체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한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열정과 또 엄청난 그 노력 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아파트에서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거의 다 하고 계시는 어떤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운 바가 많고요. 여기에서 배운 부분을 많이 또 활용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흥시에 와서 이렇게 주민계획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뭐 창원이나 전주 같은 곳은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그래서 좀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시흥시가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또 주민들이 주도해서 또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재생을 실천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이제서야 이런 좋은 사례들을 접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좀 간략하게 6월 4일에 공포가 된 도시재생 특별법의 어떤 제정의 의의와 그 시흥시의 어떤 적용 가능성을 한번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특별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그런 계획들이 어떤 관 주도였고 또는 어떤 수익성에 기반한 조합 위주의 그런 철거 위주의 그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실제로 거주하는 세입자든 아니면 그 토지 소유자든 건물 소유주든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 그 지역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도시재생 특별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세 분의 주민계획가들의 말씀을 전에 들은 걸로 봐서는 이미 시흥시는
정말 그 태어나고 살고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으신 그런 주민들께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법 제정의 의의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없다.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 것이다. 아까 뭐 이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도시재생 사업도 하나의 선택의 옵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도시재생법이라는 그 체계로 녹여낼 수 있는 것은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비 사업도 이 도시재생법의 범위 안으로 저희는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들, 아까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것도 이 법의 범주 안에서 다 녹여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합적인 재생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것이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계획가 분들께서 작성하신 PPT에 그런 장소 중심적 종합적 재생 계획이라는 것들이 녹아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것을 실제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제가 오늘 아침에 대전시에 가서 또 공무원분들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분들도 뉴타운이나 이런 정비 사업들과 이 법의 그런 어떤 정신을 잘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주민계획가 분들께서 이런 장소 중심적으로 다양한 그런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들을 연계해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짜고 계신지 제가 깜짝 놀랐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시재생특별법의 의의 중에 하나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산이라든지 문화적인 자산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뭐 예전에 같으면 허름한 골목길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밀어버리고 새롭게 깨끗하게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 골목길이 추억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보존해야 할 가치가 되고 있거든요. 뭐 수원시에서 때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이 그 화성 그 행궁동에 그 옛길들이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예전에 행차했던 그 길들을 그대로 이제 그 길을 보존하면서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더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민계획가 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도일시장이라는 어떤 그 예전에 새마을 운동이 녹아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려가면서 그렇게 재생을 하겠다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 시흥시의 그런 주민계획가 분들,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시고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첨단에 앞서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도시활력 증진지역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뭐 모래골 그 사업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또 이렇게 시흥시와 저희 국토부가 또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업 사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 주민계획가들과 이제 같이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간다 했을 때 솔직한 심정으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월요일 저녁 7시부터 은행도 주민센터에서 이제 만나거든요. 근데 처음에 상당히 반신반의하고 주민계획가들이 과연 정말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해가면서 이게 프로젝트를 원만히 진행해 나갈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꽤 흘렀는데 정말 가족과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제가 상당히 여기 다들 뭐 오늘 배우신 게 많다는데, 저는 그 주민계획가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상당히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진짜 도시재생의 참 의미가 어떤 게 과연 도시재생이냐 하는 걸 제가 오히려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죽하면 제가 여기 지금 사통장님 아까 계셨는데 나가신 모양인데, 예, 저희 때 끝나면 이제 저희가 김치찌개집 가서 저녁도 먹고, 예, 가끔 소주도 한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형 동생까지도 이제 됐는데, 글쎄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이제 뭐 보시는 대로 느끼시면 이제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주민계획가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을 갖다 임명을 다 해드렸는데, 글쎄 좀 이렇게 다 같이 좀 그 항상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그 참여율이 좀 떨어질 때는
조금은 이제 좀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그 주민 계획가들 활동이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에서 어떠한 그러한 그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제 이 주민계획가 활동이 이제 시흥시의 어떤 그런 모범 사례로 정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거를 좀 미리 좀 마련해 주시면은 훨씬 더 정말 훌륭한 그런 그 주민계획가 분들의 그런 어떤 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에 철거를 당한 경험과 또 한 번은 재건축을 추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당시에도 보면은 빌라 13평짜리 15 지분이 한 10평 정도 되는 그런 빌라들을 재건축하는데, 그때는 그 경기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때 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제 하는 게 그 동네 사람들, 그 정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하는 분들이 결국 아파트를 다 짓고 나니까는 안 계시더라는 거죠. 결국 이제 재정착률을,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이제 떠돌이가 된 적도 있고, 또 이제 공동체가 파괴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는 제가 살던 동네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한참 재건축 유행할 때는 재건축 안전진단 뭐 통과 뭐 경축 이렇게 붙어 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이 다 쓰러져 간다고 그걸 갖다가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이제 붙여놓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재건축만 하면 뭐 돈이 되고 그거 팔리고 뭐 이랬던 거니까 집이라는 게 어떤 사는 개념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유일한 자기 일생을 걸쳐서 만들어놓은 어떤 자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증폭됐던 게 뉴타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 뭐 2008년도까지 뉴타운이 전부 우리 그 굉장히 뭔가 서울을 살리고 경기도를 살릴 수 있는 구세주처럼 생각됐던 적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를 주장하고. 근데 이 광풍이 다 지나갔습니다. 광풍이 지나가고 나서 새롭게 이제 사람을 보자 뭐 이런 인간적인 뉘앙스가 풍기긴 하지만은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들은 굉장히 어떤 사람을 그 안에서 어떤 그 재산 증식의 한 부분, 돈벌이 한 수단으로 주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경기도에 노후도가 돌달된 어떤 재건축과 재개발이 필요한 주택이 현재 한 60만 호 정도 되는데 2020년이 되면은 120만 호가 된답니다. 그리고 실제 인구수로는 49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통계에 잡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도시재생 사업으로만 그 아름답긴 하지만 이걸로만 이걸 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치면서 살자라는 구호는 좋지만 이것만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되고요. 하여튼 이 문제들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했던 것들이 단순히 뉴타운 전략의 어떤 출구 전략, 그거 이제 그 뉴타운은 갔다, 새로운 트렌드는 도시 재생이다, 이런 어떤 출구 전략, 명분 뭐 이런 걸로 사용되지 않기를 갖다 간절하게 기대를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오시고 경기도도 오셨는데 이렇게 되려면 정말 고치면서 살고 공동체가 보존되는 도시 재생을 하려면은 저는 재원이 반드시 재원들을 갖다 확실하게 좀 중앙정부에서 그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런 도시 재생을 하고 싶어도 당사자 간에 사실 이게 저도 재건축을 해봐서 하는데 갈등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앞집 얼마, 뭐 뒷집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조정을 해갖고 하나로 슬기롭게 해나가려면 이런 걸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뭐 여기 그 자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거 중간 조직이죠.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 도시정비과에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빨리 만나서 일들을 갖다 하고 상담도 하고 구체적인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가님들의 자문이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저희 시흥시 도시재생사업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먼저 드리고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저희가 도시재생 콘서트를 준비하게 된 것은 그동안 그 뉴타운 때문에 주민들과 뭐 반목과 대립을 상당 부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수업료를 냈던 겁니다. 미리. 그래서 다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저희 이제 집행부 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지만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저희는 도시재생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민계획과제도 운영을 했고, 그리고 대하신철 은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돌파구를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빨리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파를 못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를 보셨지만 리더 하나가 얼마만큼 마을을 바꿀 수 있는가 부분은 다 여러분들 느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저희 시흥시가 이때까지 준비했던 상황입니다.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지역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펭귄이 여러분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면 모든 사람이 뛰어든답니다. 그렇처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마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주민 의식 교육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원래 그 시정 목표가 생명 참여 분권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가 도시 재생하고 딱 일치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꼭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회복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접목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참여는 당연합니다. 그동안은 하향식 뭐 도시정책이나 도시재생 사업을 했다면 앞으로는 상향식 도시정책을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이 주인이 되는, 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이 쉽게 동맥경화 어디다 걸려 있다 그러면 가서 그거 치워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오늘처럼 축제의 장으로 도시 재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 분권 부분은 여기 국토부나 도도 계시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면 도시 재생도 중앙이나 자체에서 기금도 마련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오늘 뭐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비기금 마련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이 그동안 살아왔던 터전에서 살 수 있게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원해드리고 이끌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